업종 공략 업앤다운,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자,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여름 관련주입니다. 뒤늦은 폭염 속 저평가 테마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. 자, 이제 긴 장마가 좀 그리울 정도로 갑자기 이제 더운 날씨가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. 뒤늦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주가 다시 한번 이제 뒤늦게 좀 재평가 받을 때다. 이제 이렇게 보시는군요. 네, 어제 굉장히 더웠잖아요. 네, 날씨가. 그리고 이번 주도 이제 폭염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우선 여름 관련주들이 올해 초에 올해 폭염이 역대급 폭염 나올 것이란 전망과 함께 4월 달에는 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. 하지만은 이 장마가 시작된 다음부터 6월부터는 여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됐던 이 여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올해는 아직까지는 지금 크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주에는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나마 좀 이번에 장마 속에서도 여름 관련주들 중에서는 빙그레나 배럴 같은 그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견주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하지만 전통적인 이 여름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롯데푸드, 파세코, 위니스 같은 경우에는 큰 어떤 힘을 좀 받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름 관련주의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,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멘탈과 그리고 사업적인 구조 면에서 마냥 여름 관련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빙그레가 어떤 관련주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괜찮았습니다. 240억대 230억대의 그런 2분기 실적을 좀 영업이익을 발표했고요.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우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0억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을 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우선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혜태 제거를 좀 인수하면서 이 아이스크림 시장 쪽에서의 그런 선점 효과와 그리고 이 여름에 관련된 어떤 빙과류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점점 높아가는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스크림에서의 플러스 알파 효과도 있겠지만은 메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바나나맛 우유나 아니면 신제품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이 아이스크림 외에서도 분명히 찾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발효유에 대한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데, 역시 코로나에 의한 이 발효유에 대한 그런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 빙그레에 대한 하방 실적도 기대감이 커지지 않나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또 그다음에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롯데하이마트입니다. 역시 이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장마에 의한 피해주라고도 좀 볼 수 있겠는데, 우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도 한 50%, 이 장마로 인해서 50% 정도 에어컨 매출이 좀 감소했던 좀 부분이 있었는데, 하지만은 이 에어컨 외에 어떤 길게 본다고 한다면 이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에 의한 소비의 좀 특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여행이 자제되면서 이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롯데하이마트의 가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번에 본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때 대부분의 가전에 대한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제외한 다른 품목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어떤 특수는 좀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.
네, 그렇군요. 자, 폭염이 뒤늦게 시작되면서 여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,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실적이 2분기에도 좋았고 3분기에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되는 상황, 또 해태제가 인수 후에 또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의 상승, 증가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지적, 그리고 롯데하이마트는 이제 장마 피해주였기 때문에 그동안 장마로 인해서 조금 손해를 봤던 부분이 앞으로는 더 개선될 여지가 많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다. 자, 이번에는 좀 피해야 할 섹터, 하락이 예상되는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자, 이성훈 과장이 꼽은 하락 예상 섹터는 진단키트주입니다.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. 자, 진단키트주 이제는 좀 뭐 기대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? 근데 갑자기 이제 주말에 좀 네. 이슈가 터졌어요. 그래서 저도 이건 좀 예상 못하고 하락업종을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 오를 수도 있고, 오를 가능성이 커요. 근데 네. 지금 하락업종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매크로 지표에 의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우선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란 예상을 했었고, 주가가 그 부분을 보답을 했었는데, 뭐 하지만 시즌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뭐 진단키트주, 그러니까 랩지노믹스, 뭐 수젠텍 같은 이런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굉장히 좀 떨어졌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버슈팅한 감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,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이런 종목들의 하락세가 큰 폭으로 좀 떨어졌거든요. 실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진단키트주들이 뭐 글로벌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이 4월까지의 수출이 최고였고 5월 달과 6월 달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전월 대비해서 그 수출의 감소세가 일어났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증명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물론 시즌은 괜찮았습니다. 10배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을 보여주었지만,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12억을 기록했거든요. 시장 예상치가 한 600억 정도였는데 뭐 절반에 그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, 이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202억으로 흑자 전환한, 물론 코로나 영향으로 흑자 전환을 했지만은 우선 시장에서는 무려 1,000억을 예상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202억을 보였다는 부분 봤을 때는 역시 뭐 진단키트주에 대한 이 과도한 평가가 좀 그전에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주말에 좀 안 좋은 그런 그 확산 소식이 들렸지만은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3, 4월 달에 증가 속도, 물론 이제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났겠죠. 하지만 이 증가 속도에 비한다, 3, 4월 달에 증가 속도가 5월, 6월보다는 더 너무 많았었거든요. 이 부분이 진단키트 수출에 그대로 영향을 좀 미쳤던 상황인데,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발주 주문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졌던 부분도 눈에 확인이 됐었고, 그리고 우리나라 진단키트 관련 그 수출 국가가 대부분 브라질이나 뭐 인도, 그리고 미국과 인도네시아 중점적으로 했는데, 한마디로 이제 그 유럽이나 어떤 선진국들의 수출 부분은 제한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주에 대한 부분이, 물론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매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.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평가가 그전에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, 좀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진단키트의 월간 수출 지표들을 보면은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또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지만 과연 앞으로 3분기, 4분기의 실적이 과연 그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느냐,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,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,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최근 주말 사이에 확진자 증가는 단기적인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? 우선 LG전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네.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대형주들의 주초에 상승세 보여주고 주 후반에 떨어지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. 근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지금 신고가를 꾸준히 지금 기록을 하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지금 현재 이런 부분
하나가 이제 뭐 LG 그룹주들, 뭐 LG와 LG생명과 그리고 다른 뭐 LG이노텍 같은 이런 관계회사들의 어떤 주가도 좋았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에서 이 어떤 대형주 요새는 시장에서 뭐 대형주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찾는데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최근 몇 주간에 가장 좀 핫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소리 소문 없이 주가 좀 잘 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로 이 컨센서스는 상회는 했지만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기대감이 적은 것보다는 시장에서 덜 알려지면서 부각이 늦게 되는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뭐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. 물론 5G에 대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 모바일 쪽에서의 기대감은 좀 있긴 하지만 역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의 기대감이 더 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뭐 자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TV 쪽의 판매가 호조세를 많이 좀 보여주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하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 TV 가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가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HE와 또 HA 쪽에서의 이 가전제품에 대한 이 수요가 분명히 LG전자의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세로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모바일 쪽과 VS 쪽에서의 사업 부분만 흑자에 대한 기대감만 아니면 최소한 적자 축소 쪽으로만 간다고 한다면은 LG전자에 대한 이 신고가 랠리는 당분간 뭐 8월과 9월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이제 3분기 때가 어떤 계절적 이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한 비수기인 점은 분명히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도 3분기 시점은 2분기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2분기 투자 그 영업이익을 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이 88,700원을 지금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좀 보여주었는데 이 목표 주가는 증권사에서도 9만 원을 좀 예상을 하지만 이제 9만 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좀 기대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. 그다음에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가전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LG전자, 이제 모바일 사업에서 조금 실적 개선이면 나온다면 아마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어느덧 9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목표가 1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상승 예상 업종은 여름 관련주였고요. 하락 예상 업종은 진단 키트주였습니다.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.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네, 이성우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